네, 미세먼지가 많아서 힘든 날입니다. 그래도 여지없이 밤은 찾아왔죠. 자, 오늘의 동화는요, 어쩌면은 우리 채널에 가장 알맞는 동화 제목인 숲속의 잠자는 공주. 참 이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꼭 뭐 하나씩 이렇게 제목이 달라요. 조금이라도 뭐 금도끼 은도끼가 아니고 금도끼와 은도끼 이런 식으로 뭐 어차피 맥락은 다 똑같은데 우리 잠자는 숲속의 공주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뭐 어차피 원제가 그냥 슬리핑 뷰티에서 잠자는 미녀니까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만 왠지 살짝 어색한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 그림 형제의 동화예요. 우리 이제는 너무나 잘 알죠? 헨젤과 그레텔, 뭐 개구리 왕자, 브레멘의 동물음악대, 그리고 백설공주, 라푼젤, 뭐 어마어마하죠. 오히려 그림 형제가 아닌 동화를 고르라면 헷갈릴 정도인데,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옆에 별똥이 엄마도 이제 자려고 누웠지만 숲속의 잠자는 공주. 옛날 어느 나라에 왕과 왕비가 살고 있었어요. 왕과 왕비는 딱 한 가지만 빼고는 모든 것이 행복했어요. 그것은 바로 아기가 없는 것이었어요. 왕과 왕비는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정성을 다해 소원을 빌었어요. 여러 해 동안 애쓴 덕분에 왕비는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쁜 공주가 태어났죠. 모든 백성들도 공주님의 탄생을 기뻐했어요. 얼마 후 어린 공주를 축복하기 위해 아주 지혜로운 7명의 요정들이 초대되었어요. 모두들 자리에 앉아 파티를 시작하려고 할 때였어요. 폐하, 왜 저를 초대하지 않으셨지요? 갑자기 한 늙은 요정이 모습을 나타냈어요. 사람들은 늙은 요정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늙은 요정은 아주 심술궂고 포악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자, 공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파티를 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뭐 요정들이겠죠? 모여서 이렇게 축하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란 표정입니다. 창밖에 늙은 요정이 찾아왔거든요. 뭐 하나도 요정같이 안 생겼어요. 마녀같이 생겼는데, 자, 어떤 이야기일까요? 미안하오. 이 50년이 넘도록 탑에서 나오지 않기에 우리는 당신이 죽은 줄 알았소. 왕이 말하자 늙은 요정은 조용히 말했어요. 제게도 공주님의 탄생을 축하할 이 기회를 주셔야지요. 그 소리를 들은 7번째 요정이 재빨리 커튼 뒤로 숨었어요. 늙은 요정은 분명히 공주님께 저주를 내릴 거야. 내 마법으로 공주님을 도와드려야지. 식사가 끝나자 요정들은 축복의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주님이 되세요.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공주님이 되세요. 목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공주님이 되세요. 6명의 요정들이 차례로 축복의 말을 했어요. 마침내 늙은 요정의 차례가 되었어요. 늙은 요정은 심술궂은 얼굴로 말했어요. 공주의 나이 15살이 되면 물레가락에 손가락이 찔려 죽게 되리라. 이 말을 남기고 늙은 요정은 떠나버렸어요. 왕과 왕비는 너무 놀라 온몸을 덜덜 떨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커튼 뒤에 숨어있던 요정이 나오며 말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늙은 요정의 저주를 완전히 풀 수는 없지만 저희 축복이 남았으니까요. 공주님은 15살이 되는 해에 물레가락에 찔려 죽는 대신 깊은 잠에 빠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100년이 지나면 이웃나라 왕자님이 나타나 공주님을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해드릴 거예요.
왕은 사랑스러운 공주가 불행에 빠지지 않도록 온 나라에 명령을 내렸어요. 나라 안의 모든 물레를 없애거라. 이 명령을 어기는 사람은 살려두지 않겠노라. 어느덧 세월이 흘러 공주가 15살이 되었어요. 공주는 요정들의 축복대로 아름답고 지혜로운 아가씨로 자라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공주는 홀로 성안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성안의 이곳저곳을 구경하며 돌아다니던 공주는 아주 낡은 탑을 보게 되었어요. 이런 곳에 탑이 있었네? 탑을 따라 꼬불꼬불한 계단을 오르던 공주는 꼭대기에 있는 작은 방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 방에서는 한 할머니가 물레로 실을 뽑고 있었죠. 공주는 난생 처음 보는 물건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물레라는 겁니다. 이 실을 뽑는 기계이지요. 참 신기하네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공주는 물레를 만지려다가 그만 물렛가락에 손가락이 찔려 쓰러지고 말았어요. 아무도 모르게 물레를 돌리고 있던 할머니는 바로 공주에게 저주를 내린 늙은 요정이었어요. 이 불쌍한 나의 공주. 공주를 찾아 헤매던 왕과 왕비는 쓰러진 공주를 안은 채 눈물을 흘렸어요. 왕은 공주를 아름답게 꾸민 방으로 옮겼어요. 조금 뒤 공주에게 마지막 축복을 했던 요정이 나타났어요. 공주님이 깨어났을 때 아무도 없다면 무척 외로우실 것 같군요. 제가 성안의 모든 것들이 공주님과 함께 잠들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요정이 마술 지팡이를 내리쳤어요. 그러자 성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왕과 왕비도 잠들고 시종도 잠이 들었어요. 요리사도 잠들고 심지어 아궁이에 활활 타오르던 불도 조용히 잠들었어요. 성을 지키던 경비병까지 쿨쿨 잠들었어요. 깊은 잠에 빠진 성 주위에는 어느새 나무와 가시덤불이 무성하게 자라났어요. 어느덧 공주가 잠든 지 100년이 흘렀어요. 사냥을 나온 이웃나라의 왕자가 숲속에서 뾰족한 탑을 보게 되었어요. 저 뾰족한 탑은 무엇인가요? 왕자는 지나가는 한 노인에게 물었어요. 저 탑에는 아름다운 공주가 잠들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100년이 지난 뒤에 어떤 왕자가 나타나 이 공주를 잠에서 깨워줄 거라는 말이 있지요. 그래요? 그렇다면 한번 가봐야겠군요. 왕자는 말을 타고 숲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왕자가 다가가자 성 앞을 막고 있던 나무와 가시덤불 사이로 길이 만들어졌어요. 성에 도착한 왕자는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성문 앞에는 경비병들이 창을 든 채 잠들어 있었고 뜰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사람들도 그대로 잠들어 있었죠. 마국간의 말들과 땅 위의 개미들조차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세상에,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왕자는 성 안으로 들어가 공주를 찾아보았어요. 성 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던 왕자는 마침내 공주가 잠들어 있는 방을 발견했어요. 아니,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그 방에는 아름다운 공주가 잠들어 있었어요. 왕자는 공주의 아름다운 모습에 넋이 빠져 무릎을 꿇고서 공주의 볼에 입을 맞추었어요. 그러자 공주가 눈을 뜨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왕자는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공주에게 해주었어요. 자, 왕자가 아름다운 공주가 잠든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어요. 이 다음에 입을 맞추었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지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공주가 잠에서 깨어나자 성 전체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성을 감싸고 있던 나무와 가시덤불도 모두 사라져 버렸죠. 잘 잤다.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기지개를 켰어요. 아우, 배고파. 어서 식사를 해야겠어. 그러고는 모두들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서로 사랑하게 된 공주와 왕자는 온 백성의 축복 속에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자,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웃긴 게 있는데 입장 동화가 있죠. 이 동화책엔 늙은 요정의 입장이 나오네요. 이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던 건데, 자기가 사람들이 알고 있던 것처럼 나쁜 요정이 아니래요. 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자꾸 사람들이 나를 피하고 미워하니까 혼내주려고 심술궂게 굴었다. 처음부터 초대했다면 자기도 축하했을 거라 하는데, 이거는 이 동화책이 여러 입장을 이렇게 보여주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좀 편해된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합리화가 돼서는 안 되죠.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이건 괜히 아이들의 분별력을 해칠 수도 있겠어요. 역지사지,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사회적 합의 안에서, 상식선 안에서 이루어져야죠. 마냥 잘못된 사람들까지 다 두둔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거 보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우리 왜 최근에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과거 사진들이 막 보고 뭐 심하게는 뭐 이렇게 유인원들 아니면 과거 현생 인류의 조상들 이제 이미지를 보면서 내가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났다 뭐 이런 얘기들, 뭐 개화기 미녀다, 뭐 100년 전 미녀다, 뭐 구석기 시대,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100년 만에 이렇게 눈을 떴다 하는데, 야, 이게 왕자 입장에서 이제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00년 전에 예뻤다는데 이거 미의 기준이 바뀌었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자, 이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뭐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라서 뭐 그 작은 부분의 차이도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임신했을 때 전 아나운서셨던 이제 배현진 앵커께서 그 지혜롭고 건강한 아기를 순산하길 바란다고 그렇게 이제 축하를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혜롭고 아름다운 아이라고 딱 하는 거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는 일은 항상 이제 조심하고 그 위험 속에 대비하는 일의 연속일 텐데, 지금은 뭐 물론 이제 뭐 나중에 가서 생각이 바뀔 테지만, 지금은 당장 이제 너무나도 유약한 이 유아 시절까지만이라도 그냥 무탈하게 건강하게 잘 컸으면 좋겠어요. 이제 뭐 육체적으로 어느 정도 성인이 된 뒤에는 뭐 본인이 알아서 할 몫이라 생각을 이제 하려고. 다만 이제 너무나 약할 때만이라도 참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지금은 이제 태어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까지 열심히, 별똥이 엄마가 지금 이제 몸 관리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서 잘 도와줘야죠. 자, 오늘 57번째 동화, 그림 형제의 숲속의 잠자는 공주였습니다.